네, 제주시 애월읍 하기리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땅이네요. 이 땅이 경매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 그림 좋은 제주도 바닷가 초근접 토지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 어, 때로는요 그림 좋은 바닷가의 초근접한 토지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또 잘못 투자해가지고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이 물건은 어떤 취지로 이 경매에 나온 것이고 지금 몇 차례 유찰되었는데 내용에 이 물건 속에 어떤 내용들이 숨어져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화면을 가져와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을 가지고 우선에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사진들이요. 상당히 높은 옹벽을 저렇게 설치를 했네요. 예. 바닷가에 너무 접해 있으니까는 도로와 바다하고 이렇게 고저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구조물을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과연 저 구조물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이 얼마나 효용이 늘어났는 건지 효용이 높아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 맞은편에는 저렇게 펜션도 있고 한데 이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땅은 상당히 도로와 구배가 맞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가치가 높은 땅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 정도 공사를 하려면은요, 옹벽 높이가 꽤 있기 때문에 돈도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끄는 내용이 하나 있네요. 예. 건축주가 누구고, 공작물 축조 신고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월읍 사무소의 건축 신고 접수번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요 사진을 보고 한번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있는 이 사진을 찍었단 말입니다. 근데 불법이 아닐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라는 느낌이 들지만은요. 자, 건축 신고에 대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자세하게 모르면은요. 요런 내용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판단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이 구조물 설치는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설치한 불법 구조물입니다.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2003년도에 건축신고 접수번호 해가지고 나와 있죠. 건축신고서를 접수를 하면은요. 접수증을 줍니다. 접수번호 기재해가지고요. 그럼 접수증을 받고 바로 신고 건축물이니까는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평범한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은 조금 핀트가 어긋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고 건축물은요, 공작물이든 신고 건축물이든 신고 서류를 접수를 하면은요, 접수증 교부를 해주는데 요건에 맞으면은요, 일주일 내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필요가 있으면은 조건을 붙여서 아니면은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으면은 어떤 조건도 없이 건축해도 된다라는 허가증을 줍니다. 그것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이해를 한다. 이 사람은 신고만 하고 임의로 이렇게 신고판을 만들어 놓고 합법인 것으로 오해를 딱 하기 쉽게 해 놓은 거거든요. 전화번호까지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뭐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신고 건축물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건축물을 겁없이 마음대로 옹벽을 설치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형사 고발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했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바닷가에 접해 있는 이런 땅은요, 제주도에서 절대 보전 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보전지역 나오죠. 보이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여기에 절대보전지역이 나와 있고요. 보전지역 보이고 또 여기에 공익용 산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절대보전지역 이것만 없어도 여기에 주택을 짓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저 절대보전지역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하기리에 있는 임야 477평이 6억 6천에 감정이 돼가지고 24%까지 떨어졌음에도 똑똑한 경매 투자자들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6억 6천이라는 이 금액은요, 감정가인데 이 감정가가 과연 제대로 감정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은 2015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 보이세요? 2015년도 이 물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똑같은 물건인데 477평인데 2015년도에는 이 물건 감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러니합니다. 7,800만 원에 감정을 했네요. 그런데 지금은요, 6억 6천으로 감정을 했네요. 거의 한 9배 가까운 금액을 높여서 3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감정을 했다는 것은 너무 너무 어이없는 감정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런 건축 행위도 할 수 없는 저런 땅을 10배나 높이 감정을 한 것은요, 아무리 감정평가사의 그 직권이라고 하더라도요, 감정에 있어서 상당히 다소 무리한 감정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축주는 형사 고발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는 이 물건을, 그리고 물건 위에 공작물이 불법적으로 지어진 이런 물건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소유자가 했던 불법 행위를 승계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요, 건축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승계를 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여기에는 건축물을 짓지를 못하는 것이고 주택이나 아무것도 짓지를 못하는 것인데, 이 상황으로 그대로 복구를 잘 할 수 있다면은 이 도로와 구배가 맞은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자유로운 투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요? 그 이후에 불법으로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토지를 낙찰받은 그 이후에 법에서는 아무것도 허용이 되는 것이 없는데, 투자자의 투자 마인드로서 어떤 생각으로 이 땅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요, 법에도 없고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내용이고, 어느 누구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정한 투자의 고수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